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의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성백제 왕성 조작은 단순히 학술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학계 힘만 가지고는 이런 식의 조작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루어질 리는 없죠. 물론 그냥 풍납토성의 한성백제 왕성이라는 억지를 학계 내부에서 정설로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정도까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럴 수 있을 정도의 배경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세력이 힘을 써줄 만큼의 이권이 걸려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학술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한 걸 잠깐 확인하시죠. 이것까지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몰아가고는 있지만 왕궁을 비롯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저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건 홍수 같은 요인으로 유물이 휩쓸려와서 묻혀서 잘 보존되는 그런 지역의 특징일 뿐이지 이게 왕성의 증거는 아니란 말이죠. 아직 8%밖에 발굴되지 않아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눈속임에 불과하고요.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 결과 백제의 위상까지 먹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알고 있느냐. 학계가 앞장선다고는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학교의 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 뒤를 바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그렇듯이 이런 일은 정관과의 또 협력 없이는 안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 이런 행각을 벌이고 있으니까 대망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주제는 한성백제 왕성을 누가 무엇 때문에 조작했는가에 대해 다룬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학계가 앞장서고 있지만 그 뒤에는 정계, 언론계, 이 삼각편대, 사법부 일부까지 가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인가요? 왜 그런 분야에서까지 이런 일에 힘을 보탤까요? 그렇게 된 원인은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힘을 써주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시죠. 우선 공공기관이 조작을 도와주는 방식부터요. 공공기관이 이런 문제를 두고 조작에 앞장선다는 건가요? 믿기 싫은 얘기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먼저 한성백제 박물관부터 시작을 하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믿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성백제 박물관이니까요. 이곳 전시물에서부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찾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일반인들이야 되게 보여주는 대로 믿죠. 바로 그거죠. 이곳에서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이라는 근거로 보여주는 전시물 대부분이 파렴치한 조작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알고 보면 특별한 논증 과정 없이 바로 거짓말이니 드러나는 게 대부분인데도 이곳에서는 몇 년째 그런 전시물을 만들어서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조작된 증거물을 보강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신뢰가 생명인 공공기관에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부분이 바로 그럴 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어찌 보면 바로 이 점이 단순하게 한성백제 왕성의 위치에 대한 시비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주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공공기관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조작해놓고도 뒤탈이 없는 분위기 말이죠. 그럴 정도인가요?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믿느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보시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선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물 사진 하나부터 보세요. 이 모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왕궁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 모형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한성백제 왕궁이 저곳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 모형은 제가 보아한 것만 해도 몇 년은 됩니다. 즉 이 박물관이 세워질 초기부터 이런 모형이 전시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라면 박물관 측이 만든 모형처럼 그곳의 왕궁이 확인되었어야죠.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점은 바로 한성백제 박물관
이 소속인 김기성 연구원의 발표문에서도 시사되고 있어요.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이라는 발표문 65쪽에는 이 왕성의 전궁이 북성과 남성 중 어느 쪽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왕궁의 모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라면 굳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풍납토성에서는 궁궐이 확인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점은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인정하는 바이고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저런 학회 등에서 수십 번도 더 확인한 바 있어요.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지금까지 왕궁토라고 할 만한 곳이 발굴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수십 번 던져봤으니까. 자기들끼리 토론에서도 왕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왕궁토라고 확인된 곳이 이렇게 발굴됐다면 일부라도 이미 풍납토성을 두고 왕성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죠. 뒤집어 말하면 왕궁터가 발굴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박물관에서는 발굴되지도 않은 왕궁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니까 서의 문제라는 얘기죠. 풍납토성에서만 발견되지도 않은 왕궁을 조작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일부가 왕성이라고 밀고 있는 몽촌토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역시 100번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을 테니까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만들어 놓은 모형의 사진을 보시죠. 심지어 여기도 왕궁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확인은 안 됐고요. 사실 나올 때도 없지만 이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조작해서 전시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래놓고 왕궁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찜찜하니까 변명이랍시고 8%밖에 발굴되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민 거거든요. 네.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지언정 일단 변명이 될 것 같은 얘기를 퍼뜨려 놓고 보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강된 내용도 있어요. 이건 제가 최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 발견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궁궐 일부와 다양한 유구들을 확인하고 이로써 백제 첫 왕성, 위례성이죠. 네. 풍납토성이 분명해졌다고 해놨어요. 여기만까지만 봐도 한 가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나오지도 않은 궁궐터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전제로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임이 분명해졌다고 했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이걸 본 관람객들은 궁궐터가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왕성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 누구가 이것이 왕성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이 들리면은 궁궐터까지 나온 것을 두고 아직도 왕성이 아니라고 헛소리하는 놈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죠. 심지어 누군가는 공공기관인 한성백제박물관이 이렇게 버젓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도 헛소리 퍼뜨리는 작자들이 있다. 이렇게 매도하고 다닐 거고요. 제가 수도 없이 당해본 수법이니까요. 네. 결국 한성백제박물관 측은 거짓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전시함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게 너무 간단하네요. 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사 나중에 풍납토성의 한성백제 왕성이라는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전시했던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단정적인 결론을 낼 때라면은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때여야 된다는 뜻이어야지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건 나오지도 않은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간첩되고 도둑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 유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한성백제박물관 같은 공공기관이 나오지도 않은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정지물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 거라면 좀 서글프네요. 이걸 뒤집어 보면 섬뜩한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기관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라고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매도되고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리기 쉽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박물관 한 곳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찜찜해요. 사실 박물관이 근거로 삼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에서도 근거를 원천적으로 조작해 놓는 경향도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 사례 하나가 한성백제의 왕궁은 어디 있었나 라는 책의 뒤쪽에 부분에 붙어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이에요. 이 책 293쪽에 있는 도면에도 풍납토성 안에 왕궁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그림만 본 사람은 당연히 풍납토성 안에 왕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내용은 사진에 보이듯이 단순한 추정에 불과해요. 그림 설명은 좀 양심적이어서 추정도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전문가는 추정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추정도를 그렸느냐? 이 그림을 알고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왕궁이 있었다고 그려놓은 위치가 이른바 경당지구라고 하는 발굴 지역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 지역에서는 조작이나 다름없는 근거를 제외하고는 왕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나 유적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 이 지역에 왕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왕궁을 구성하는 건물의 한 귀퉁이라도 나왔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왕궁 지역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공공기관이 그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가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한 배우가 바로 관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거든요. 2015년 10월에 학술 세미나에서 바로 이런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사회자였던 최병현 교수가 풍납토성 안에 왕궁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하는 분도 있느냐라면서 패널들의 발언을 유도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덧붙인 이야기가 의미심장해요. 뭔가 양심이 간질거렸는지 물론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을 굳이 덧붙여 준 거예요. 이거 참고 화면을 보시죠. 아마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그 안에 왕궁이 있었다는 걸 의심하는 학자는 없죠. 아니, 발굴은 물론 안 됐습니다. 혹시 왕궁 없었다고 하는 있었다면 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저기 권은 선생님 거기까지 말씀하시지. 왕궁이 지금 발굴된 여기 도면되는고요. 저 뒤에 우리 그래서 뒤이어진 토의라는 것이 발굴되지도 않은 왕성이 어디 있었냐를 두고 패널들끼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였어요.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그나마 과학적이라고 인정해주는 이유는 확실하게 발굴된 유물, 유구 이런 걸 기반으로 분석하는 데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이런 장면에서 보이는 일부 고고학자들한테는 이런 원칙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학술 세미나에서의 발언조차도 또 더군다나 이거는 왕성이냐 뭐 아니냐 이걸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조차도 나오지도 않은 유적을 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확실한 결과로 변질시켜가는 수준인 셈이니까 이렇게 상상을 기반으로 내려진 결론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한성백제박물관의 전시 수준이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겠죠. 발굴되지도 않은 왕궁을 두고 확실하게 나온 것처럼 몰아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거짓말 하라를 해놓았다는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거짓말을 해놓고도 뒤털이 없는 실정이니까 이렇게 배짱이 생긴 것도 당연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느낄 턱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 걸 걱정하는 풍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뒷받침하듯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을 우롱하는 전시물은 또 있어요. 바로 풍납토성에서 발굴되었다는 토관이에요. 네. 이 토관이 하수관이었다면서 이 풍납토성이 왕도였음을 가장 잘 증명하는 유물 이렇게 소개를 해놨거든요. 이 사진 보시죠. 이 이유는 이런 겁니다. 토관은 서로 연결해서 쓰는 시설물이니까 주격이 같도록 일정한 틀에 맞추고 고운 흙으로 수천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또한 토관의 방수 효과를 높이려면 그늘에서 천천히 말린 뒤 불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나무 수천 그루를 잘라 말려가지고 가마 장작으로 써야 했잖아요.
이 토관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줄지어 묻는 작업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니까 이러한 점을 봐서 토관의 존재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을 장기간 동원할 수 있는 기술력, 경제력, 이 권력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더욱이 이런 토관을 공연히 묻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게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저택과 정연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근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4세기부터 5세기 중엽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력은 백제왕과 그 주변 인물이었을 테니 풍납토성의 왕도임이 증명된다. 뭐 이런 맥락이죠. 내막을 모르면 이런 게 매우 그럴듯한 주장으로 들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애써 빼놓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토관을 연결하는 이음새의 지름이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쪽이 좀 넓어봐야 어차피 토관 전체의 크기는 여기가 좁으면 요 가장 좁은 쪽으로 결정되는 셈이죠. 이걸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 의미가 어떤 건가요? 맑은 물이 흐르는 상수도라면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수도라는 것은 온갖 더러운 물에다가 오물이 물에식혀서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관을 10cm짜리로 한번 묻어보시라고요. 하다못해 일반 가정에서는 빗물바지통도 이것보다는 넓어요. 그런데 온갖 오물이 흘러나가야 하는 하수관에 이런 넓이관을 그것도 도시 전체 하수를 처리하겠다고 묻어놓으면 이 더 나은 수천 개짜리를 어떤 꼴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갑니까?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하수관이 틀어막혀가지고 흘러가야 될 더러운 물이 역으로 집안으로 역류하는 꼴을 봐야 돼요. 네. 제가 아는 한 요즘 가정집에서도 이것보다는 훨씬 큰 하수관 써요. 네. 그리고 또 걸핏하면 관이 막혀가지고 뚫어대야 되는 경험 웬만한 사람은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저걸 가지고 하수관이라고 우기냐라고 돌아서면서 비웃죠. 그러고 보니 하수관이 작으면 맨날 막히는 사태가 날 텐데 10cm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감수하고 이런 전시물이 당당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전시물이 제가 출입해서면서 본 것만 해도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관람객들은 아직도 이런 전시물을 보면서 위대한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감탄하고 있을 거예요. 듣고 보니 우롱당한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시물은 한성백제박물관 소속 직원의 논리와도 묘하게 모순이 되잖아요. 이곳에 소속되어 있었던 김기섭 실장이 풍납토성은 난개발된 왕성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점 앞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지만 이 전시물에서는 이런 하수관이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저택과 정연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했잖아요. 이곳 소송 실장은 풍납토성은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난개발 왕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전시물에는 한성백제가 정연한 도시구획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근거로 이런 토관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사람들 머릿속에 구겨놓고 있는 것이 우리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기관 한성백제 박물관이라는 거죠. 하긴 뭐 발견되지도 않은 왕궁을 당당하게 조작해서 전시하고 있는 곳에서 뭐 이런 정도 모순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건 민망할 텐데요. 그런 걸 걱정하는 풍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이런 일에 정치권까지도 적극적으로 가세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례도 하나 보시죠. 송파타임즈라고 하는 지역신문에 2015년 10월 7일 네. 이 국회 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좀 기네요. 종합감사 중에 있었다는 점 이 질의응답 시간에 낸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당시 이제 문화재청장이었던 나선아 청장한테 근거 없는 책동으로 왕궁토관이라고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측에 문화재청에서 확실하게 대처하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나선아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은 왕성이라는 소신을 밝히면서 대책을 취하겠다고 했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박은석 의원 말대로 하면 졸지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근거 없는 책동을 한 네. 당사자가 된 제가 황당한 분이죠.
국회의원이 왜 이런 주문을 한 거죠? 박인숙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분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뭘 한다고 근거 없는 출동 운운했겠냐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풍납소송이 한성백제 왕성이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주체가 될 학자와 학회 공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당장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자라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 가진 사람 좀 철저하게 배제해놓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론 내려놨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내려놓은 결론을 바탕으로 내막도 모르는 국회의원한테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상대 매도하도록 만든 셈이고요. 그리고 비록 지역신문이기는 하지만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보도했고요. 이거는 뭐 전문 학술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막대한 지원에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도대체 어느 쪽이 책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건 본질적으로 학술 문제이고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갔을까요? 풍납토성 관련 문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문제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을 다룬다는 국정감사에까지 등장했던 것 자체야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시작했다면 기본적으로 몇 조 예산이 투입되다 하는 데다가 이 수만 명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국정감사장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 제기를 책동으로 몰아간 거라는 문제죠. 학술적인 시비는 제대로 가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얘기 같네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언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언론을 두고 제4의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한선백제 왕성에 대한 시비도 마찬가지죠. 내막을 제대로 모르는 대중으로서는 전문 기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의 소개 기사에 결정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큰 영향을 받는 건 상식이거든요. 그거야 그렇죠. 앞에서도 여러 차례 사례 소개했잖아요. 네. 언론이 한성백제 왕성 관련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헛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했는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시점에조차도 왕궁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하는 이 주리학교의 거짓말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언론도 거의 없었어요. 지난 방송 테마 중 하나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류학계가 거짓말 해놓고도 뒤탈이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풍납소송 관련 문제가 동화 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잊을만 할 때쯤이면 되풀이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뜬금없이 풍납소송에서 중요한 유물이나 유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타는 일이 있어요. 2015년 7월 심포지움 때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인 심포지움이 열기 직전 그 날짜 7월 11일 날렸는데 바로 전날인 7월 10일에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도로는 왕성의 중심도로가 틀림없다. 이런 박순발 교수의 인터뷰가 곁들여진 이 동아일보 기사가 떴거든요. 이 보도 내용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순발 교수 말처럼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은 한선백제 왕성임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앞방송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죠. 내막을 아는 사람은 이런 보도 접하고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들에게는 1600년 전에 만들어진 20m 도로가 대단한 거고 그래서 왕성에만 존재하는 도로였던 것으로 인식하게 보도해놨지만 알고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폭 100m 내외의 대로, 주작대로 이런 게 발견됐던 몰라도 20m 정도의 도로라면은 사람이 사는 웬만한 선에서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런 평범한 도로라고 봐야 될 테니까 이런 도로가 굳이 왕성의 도로였다는 점 증명을 하려면 바둑판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 자체에 따라서 구획이 지역인 자리에 집이 직사정연하게 지어진 집터들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 발굴은 35m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획을 확인해 줄 수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개의 산줄기가 성 안으로 뻗어 들어와 있는 몽촌토성의 지형을 알려면 이런 구획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점이라는 거 이미 앞방송에서 지적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박순발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왕성 전문가라고 나설 기본적인 수준조차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박순발 교수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이 바로 심포지움 당일날 밝혀졌다고 봐도 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언론에 황당한 기사가 난 점에 대해서 따졌고
박순발 교수는 반론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더 나아가서 도로의 방향성과 규칙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시사까지 했어요. 박순발 교수 자신도 보도 내용과 달리 그 도로가 왕성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장면이죠. 만약 이걸 알고 있었으면 심포지움 당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론을 했을 거고 자기가 제시하는 증거에서도 이게 빠질 수가 없는데 왕성의 증거라고 제시한 내용이 그날 심포지움 자체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순발 교수께서는 알면서도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왕성의 중심도로가 틀림없다는 보도가 나갔고 이걸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찾아놓은 한성 백제왕성을 두고 쓸데없이 시비를 건다. 뭐 이렇게 인상을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보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2014년에 발견했다는 도로기사가 왜 하필 심포지엄 전날에 보도됐느냐. 이거부터 이상한다는 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언론에서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보도를 냈다는 건가요? 그랬다고 봐야 할 겁니다. 비슷한 일이 2016년 11월 14일에도 반복됐거든요. 이날 연합뉴스에는 박상현 기자 명의로 문화재청 제공이라는 취재원을 밝히고 한성백제 비닐 풀리나 몽촌토선서 폭 13m짜리 도로 유적 뭐 종합 이래가지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17시 44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 44분에 온라인에 올라왔거든요. 네. 이때가 아마 풍납도성 서쪽 성벽 근처에 있는 공장 땅 뺏는 소송이 네. 공장 측의 승소로 끝난 뒤에 2심 준비하고 있었을 때일 거예요. 이 내용 역시 뭉촌토성에서 도로가 발견되었으니까 왕성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뭐 알아보기 어렵지 않죠. 2015년 심포지움에서 박순발 교수를 상대로 분명히 짚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언론을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2014년에는 20m라더니 갑자기 1년 만에 13m로 줄어들었는데도 이걸 가지고 대규모 도로라는 점이 반복되는 점은 뭐 그런 우악스러움 역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도로 문제는 지난 시간에 본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보도가 반복된 것 같네요.